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숨어 지내듯 하던 오송 참사 생존자들이 협의체를 꾸리고 참사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을 촉구하며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오송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국회 현안 질의가 불발됐습니다. 여당이 잼버리 관련 전북지사 불출석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폭발물 테러 협박 신고로 청주시청과 충주시청, 제천시청에서 한때 전원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5인 신고로 판명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시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에 남은 참사 당시 영상을 모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영상 공개에 대해서 안전 책임자들의 안일함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 31분. 청주에서 세종 방면으로 향하던 화물차 한 대가 궁평 2 지하차도로 진입합니다. 바닥만 살짝 젖어 있던 도로. 하지만 잠시 뒤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화물차는 점점 거세지는 물살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데 강물은 더욱 거세져 폭포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화물차도 물살에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차로에서 747번 버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이어 들어온 대형 화물차가 버스를 밀어보지만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긴 버스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강물이 차 위로 들이닥치고 승용차가 밀려 뒤에 있던 차량을 덮쳐버리는 재난 상황. 지하차도 안팎은 순식간에 아비규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터널에 갇힌 시민들은 차량 선루프와 운전석 창문을 열고 겨우 빠져나와 중앙분리대와 연석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지하차도에는 강물이 얼음 키만큼 차올랐고 사람도 차량도 모두 물에 둥둥 떴습니다. 차량 지붕 위로 피신한 시민이 전화기를 붙잡고 다급히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구조하러 오겠다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불이 범람을 해갖고요.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혀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11명이 공개한 영상은 17분 분량.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 속에 스스로 탈출해야 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생존자들은 당장 지우고 싶은 영상을 공개하는 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흐지부지 잊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서로 상대 기관이 더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마음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은 참사 이후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들은 생존자 협의회를 만들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웅 기자입니다. 급류처럼 끝없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왔던 흙탕물. 생존자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지옥 같은 현장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찾아온 건 끔찍한 악몽과 환청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747번 버스 승객들. 강한 물살에 힘없이 쓸려가던 동료들. 이들에게 손 내밀지 못한 채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은 밤낮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제가 죄인 거고요. 생존자들은 사고 이후 원인모를 가슴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이 와서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죄스러워 약에 의존해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상생활을 하니까 배가 아프고 잠도 오잖아요. 근데 배고픈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생존자들을 더욱 괴롭게 한 건 경찰 조사였습니다. 참혹했던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또 한 번 절망감과 죄책감에 빠져야 했습니다. 참사 이후 생업도 포기한 채 지내야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난 뒤 100만 원 이내의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관계당국의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생존자 가운데 11명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찰과 소방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시민으로서 안전할 권리, 피해자로서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생존자들은 또 인터넷과 SNS에서 심각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극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임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한편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열릴 예정이던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국회 현안 질의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전북지사의 불출석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꼬박 한 달 만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회가 참사 원인과 대처를 따져 묻는 첫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엔 야당 의원들과 여당 간사 1명뿐, 정우택 의원 등 다른 여당 의원들은 물론 답변 대상자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도 함께 따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전북지사 출석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돌연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잼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당들은 잼버리 파행 관련 전북지사의 출석은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문제 삼아 파행에 이르렀다며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북지사는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따로 출석시키면 될 일인데도 정권과 행안부 장관 수고를 위해 어깃장만 놓고 있다고 했고, 여야 합의는 깨버리고 왜곡과 거짓 선동으로 책임은 덮어 씌우며 국민을 고통에 내몬 정권의 실책은 가리려는 여당의 생태에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기본소득당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정쟁과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억지 부리면서 막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이 오송 참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날을 기다려온 유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책임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 꼬박 한 달을 참았다며 국민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이거부터 더 중요한 건지는 저희도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먼저 발생된 이런 참사 같은 경우도 좀 그거에 빗대어서 이렇게 그 핑계로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거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지만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닌 지자체장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어서 언제가 될진 기약이 없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 시민참여연대가 김영환 지사의 주민 소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시민참여연대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직무를 내동쟁이 쳤다며 주민 소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충주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은 지난 14일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만 명분의 서명 용지를 받으며 시작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보은군 의원 6명은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은 정치 공세라며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청구인 대표가 총선 출마설이 도는 정치인이라며 주민소환제를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 여당 의원들과 단양, 괴산, 제천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민소환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시청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예고에 충북도 내 관공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 등의 시청에서는 전원 대피가 있었고 각 군청도 역시 바짝 긴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오인 신고인 것으로 판단해 1시간 반 만에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직후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청을 빠져나와 주차장에 몰려듭니다. 건물 바깥 도로에도 줄지어 대기합니다. 전국 어딘지 모르는 시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청주시가 전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세종관내경찰서에 처음 접수된 신고가 충북경찰청에 공조 요청 온 것은 낮 12시 11분. 청주시 임시청사와 이청사에서 1000여 명 인원이 대피했고 경찰과 군, 소방 등 120여 명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상황을 접수를 받고 전 직원 대피가 필요하다고 급하게 판단을 해서 메일이랑 그다음에 전화로 상황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방송을 긴급하게 실시를 해서 전 직원 대피를. 충주시청과 제천시청에서도 전원 대피해 약 1,600명이 1시간 반 동안 청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 등 일부 군청에서도 10분 남짓 일시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군에선 내부망을 통해 민원인 방문을 자제해주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전파했습니다. 청사 내에 수상한 물품이 있는 경우 절대로 개봉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분들께도 안내하여 청사 출입을 자제하도록 안내 방송하였습니다. 업무가 정상화된 건 1시간 뒤인 오후 2시 반쯤. 오인 신고로 추정된다며 복귀하라는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소녀들한테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와 함께 청사를 수색한 경찰은 일단 접수된 신고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서울시청 테러 협박 이메일 내용을 전국 불특정 지역의 시청으로 오인해 전국에 상황이 전파됐던 겁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하니까는 전국으로 전파하고 다시 서울청에서 이제 동일 거를 확인을 해서 이게 아니고라도 해제를 한 상황이에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인데 지역에 대한 오인이죠. 예. 서울시청으로 폭발물 설치 이메일을 보낸 발신자가 예고한 폭파 시간은 그제 오후 3시경부터 어제 오후 2시 7분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축소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80만 평이나 축소됐음에도 농지 전용 협의에서 큰 폭의 진전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하는 충청북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축소 결정으로 편입이 제외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편입에서 제외된 토지는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일대 264만 제곱미터로 지난 2017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 제한, 건축 제한 등 3중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충북도 내 교원, 시민단체와 청주교대 총학생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교원 감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충청북도 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교사 감축안을 두고 학교 현장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 교직 회피 현상을 만들고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윤건영 도교육감이 내세우는 아침 간편식 제공과 작은 학교 활성화 대책 등은 교원 정원 확보 없이는 어려운 사업이라며 모순된 정책을 펼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이 작은 학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60명 혹은 6학급 이하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통학 지원과 공동교육과정 개발, 연합운동회 등의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가능한 사업은 바로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전 시비 도중 흉기를 꺼내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제천 시내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50대를 붙잡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 총력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하루 앞서 제천 시내 한 주택에서도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복절 폭주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여 충북에서는 44건이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된 청주 사창 사거리 등 두 곳에 인력 100여 명과 순찰차 40여 대를 배치해 무면허와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등 44건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지역 일반고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론조사 대상은 제천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 학부모, 초중고 교원, 또 초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과 제천시 도의원, 시의원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2025학년도부터 제천 지역 일반고가 평준화됩니다. 25개국 32개 전통무예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제22차 세계무술연맹 연차 총회가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존 회원 자격 심사위원회와 유네스코 등재 무술진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단계별로 조직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국의 무예 대표들은 지난 1년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 곳곳의 전통무예 보호와 계승에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보훈군이 지난 7월 폭우와 태풍 카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다음 주까지 선제적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전체 피해액 36억 7,700만 원 가운데 사유재산 피해 5억 3,587만 원입니다. 보훈군은 행정안전부의 피해 규모 확정과 복구계획 수립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만 통상 2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국도비 포함 지원금 전액을 우선 군비로 먼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군은 올해 본 예산에 재난재해 복구비와 지원금 등 25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천군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CCTV 1000여 대를 확충했습니다. 진천군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주민 요청이 있는 관내 32곳에 다목적 CCTV 60대를 신규 설치했고 27개 마을 진입로와 주요 교차로에도 방범용 CCTV 67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1,800여 대의 CCTV를 확보했다고 진천군은 밝혔습니다. CCTV 설치 지점에는 순차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해 비상벨을 누르면 카메라가 회전해 해당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청주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7% 줄어든 22억 2,900만 달러, 또 수입은 30.4% 감소한 6억 4,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는 15억 8,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가 각각 64.7%와 24.6% 준 반면 정밀기기는 38.3%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3년 신규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 운영자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체육회는 올해 센터 설립에 필요한 스포츠과학 측정 기자재와 인건비 등 국비 6억 9천만 원을 우선 지원받고 매년 운영비로 3억 원 이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슨의 첫